14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 강원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의 한 달 구매 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월 구매 가능 금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문화도시 원주 브랜드 캠페인 걷다 보면 원주롭길 시즌2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페인의 성과는 참여자 이름으로 원주 종합사회복지관과 천사운동본부에 전달되는데요.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7월부터 월 553만 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13,05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존 소득 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이,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이 각각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사진예술축제 동광국제사진제가 다음 달부터 80일 동안 영월에서 펼쳐집니다. 영월군과 영월문화재단,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 등에서 제20회 동강국제사진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올 4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국제공모전을 접수해 올해 작가로 팀 스미스 씨와 이재균 씨, 후안 아리아스 씨 등 19인의 우수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가 일부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안 된 데다 오히려 지역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찾은 화천군 사내면 고군구국은 북한간 지류로 관광객까지 모여드는 명소지만 경관의 대부분이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한 1.5m 높이의 울타리에 가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의 한 달 구매 한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월 구매 가능 금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이병철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원주사랑 상품권이 기존에는 종이 상품권이었는데 카드형으로 확대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네네. 먼저 무엇일까요? 예, 현재 많은 시민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형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2월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할인율을 10%로 대폭 늘려서 유통 활성화를 도모했는데요. 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자 출시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할인 판매된 상품권은 총 450억 원으로 현재까지 전량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종이형 상품권은 2018년 발행 후 주로 관영관광지에서 유통되어 왔는데요. 네.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과 달리 할인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이형 상품권은 무실동 농협 원주시 지부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제 1인당 월 구매 가능 금액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데 이 올해 발행 규모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예, 올해 초부터 50만 원으로 유지해 오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이번 6월 달부터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품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최대한 많은 분께 할인 구매 혜택을 드리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60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4배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께 10% 할인 구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규모는 발행 예정액의 한 10%인 6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카드형 원조사랑 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기존에는 농협과 우리은행, 우체국 이 세 곳이었는데 5곳으로 늘어났다고요? 네네. 그 기존 농협과 우리은행, 우체국에 의해서 지난 3월 30일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원주 사랑 상품권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올 초 시와 협약을 맺고 신규 원주사랑 카드 출시를 준비해 왔는데요. 현재 관내 20개 신협 영업점과 26개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원주사랑 카드 발급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원주사랑 상품권 구매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그 지역 상품권 어플 착을 설치하고 가입하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원주사랑 카드 역시 어플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그 앞서 말씀드린 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이 5개 금융사를 방문하시면 상품권 구매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이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한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네네. 모바일 방식의 사용 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올해 초 기존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 이외에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네. QR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착 어플 결제하기로 들어가셔서 휴대폰 카메라로 가맹 전 QR 이미지를 인식하신 후에 결제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존 가맹점들 대상으로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QR 가맹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서포터들이 기존 가맹점에 사전 안내를 드리고 직접 방문해서 가맹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가맹점 대비 70% 정도인 8,700여 개 사업장이 QR 가맹을 완료했고요. 결제 방식이 수요가 늘고 있어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관연 네. 관광지에서의 혜택은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관광관광지는 이게 저희가 QR 카드나 아니면 원자산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입장료를 3,000원을 기존에 3,000원을 내면 2,000원을 종이형 원주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종이형 상품권은 할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가맹점이 13,000여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사용처는 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상품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가맹점 가입 문의도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13,000여 개 가맹점 현황은 실시간으로 지역 상품권 어플 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원주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2월 출시되고서 지금까지 네. 450억여 원어치가 판매됐다고 들었는데 예. 시민 호응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만큼 효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주 사랑 상품권 신규 가입자도 매월 3,4천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말 22,000여 명이던 이용자가 현재는 43,000여 명으로 한 5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활성화는 지자체 여기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정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가게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피드백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최근 상품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발행 직후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이 이제 개선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네. 월별 발행 규모나 구매 한도 조정 등 우리 시에 맞는 발행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사랑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시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자료에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주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사랑 상품권을 애용해 주시는 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이병철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시민들의 걷기 챌린지 원주롭길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기부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걷기 챌린지인 걷다 보면 원주롭길이 진행 중이라고요. 이 원주롭길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6월 13일부터 걷다 보면 원주롭길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원주롭길은 지난해 시작된 걷기 챌린지인데요.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면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와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금이 전달됩니다. 걷기라는 일상 속 습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인데요. 한 걸음당 1원이 적립돼서 기부로 이어지는 캠페인입니다. 어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데요. 걷기를 통해서 시민의 힘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주답다는 의미에서 이 챌린지 이름이 걷다 보면 원주롭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또 올해는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할지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걷고 나면 기부까지 된다니까 더 특별한 걷기 챌린지라고 보입니다. 지난해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지난해에는 시민 1명당 10,000걸음에서 20,000걸음씩 해서 걷기에 참여했는데요. 열흘 만에 365만 걸음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이만큼 인기가 좋았는데요. 처음 예상보다 1.7배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 겁니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목표 걸음수를 늘려서 600만 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보가 채워지면 캠페인이 자동 종료되는데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경영기획팀 김지영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원주롭길은 문화도시 원주의 브랜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원주의 브랜드의 큰 축은 시민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걷다 보면 원주롭길은 시민 한 명의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확산 진정 추세가 좀 길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문화활동을 즐기러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담아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원주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걷다 보면 원주롭길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 브랜드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걷기 챌린지 흥미가 좀 생기는데요.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걸음수 측정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서 시민들 각자 오늘의 걸음수를 측정하고 인증하면 되는데요. 많이 사용하시는 헬스 앱이나 만보기 앱, 어떤 앱이든 상관없고요. 오늘의 걸음이 기록된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하면 걸음수가 누적됩니다. 아, 어떤 어플에도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헬스 앱이나 만보기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원주 시민문화 공유 플랫폼 원주롭다에 캡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목표 걸음수인 600만 보가 달성이 되면 참여자 모두의 이름으로 적립금과 후원 물품인 휴지가 천사운동본부와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이 됩니다.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걸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공유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공유와 추첨 이벤트가 또 이어지는데요. 다들 출퇴근 길이나 걸을 때 음악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시민들 각자 참여하는 챌린지지만 함께 같은 음악을 공유한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걸으면서 듣기 좋은 음악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는 일요일인 19일에 공식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를 업로드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음악으로 활기차게 챌린지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이나 하이파이브와 같이 원주와 밀접한 키워드가 연상되는 노래 제목을 골라서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민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게 원주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닷닷닷이라는 축제도 이렇게 원주의 힘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게 원주 브랜드와 관련 있는 노래들과 함께 걷기 챌린지 참여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경품이 걸린 해시태그 이벤트와 그룹 참여 이벤트도 진행이 되는데요. 걷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상품까지 챙겨볼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지영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주 브랜드 캠페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덕분에 시즌2는 더 큰 목표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단순히 시민들에게 문화도시 원주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판을 짜고 더 나아가서는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브랜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니까 문화도시 원주 SNS랑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에서 문화도시 원주 행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걷다 보면 원주롭기 시즌2가 600만 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주에 둘레길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걷기 좋은 길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걷기 챌린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네, 치악산 둘레길처럼 원주에 걷기 좋은 길이 많이 생겼는데요. 꼭 걷기 위해서 둘레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번 챌린지는 일상을 통한 걷기가 컨셉입니다.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3주 동안이라도 평소 차로 걷던 길을 직접 걸어가 본다든지 버스 정류장을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10분이라도 걸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시민들의 걸음수가 쌓이면 기부금도 쌓이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걷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걸음이 모여서 건강도 챙기고 기부금 전달로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선한 챌린지입니다. 걷기 좋아하는 분들 걷다 보면 원주롭기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강원도가 6월 착수 예정이었던 강원도청사 건립 용역을 잠정 중단했네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방침에 도청사 신축 이전 재검토 방침에 따른 거죠. 네, 다만 강원도 현 집행부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캠프페이지 부지의 장단점을 상세히 보고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4억 원을 투입해 착수 예정이었던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종 계약 단계에서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현 부지 신축 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상징성과 기존 상권 보호 등의 장점이 있으나 두 번의 이사로 7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캠프페이지 이전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데다 춘천역과 연계한 확장성이 좋고 주말 1,400년 정도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지만 주중에는 교통체증의 우려도 있다면서 부지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당선인의 공약인 이청사 건립 시 본청 규모가 줄고 300여 명이 근무하는 소방본부도 별도 청사로 독립한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선인의 재검토 계획에 따라서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중단했지만 캠프페이지도 후보지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건의한 걸로 풀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달 말까지 재검증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조만간 인수위 차원에서 도청사 이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날 기획조정실은 당선인의 공약인 영동지역 도청 제2청사 건립 계획도 보고했는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청 2청사는 부지사를 3명 둘 수 있는 인구 800만 이상의 서울과 경기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경남도와 경북도의 이원화 모델을 사례로 검토했으며 조직 개편 이후 규모와 사업비, 부지 위치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춘천갑 원주을 조직위원장 공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마감이 17일까지라고요. 네,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 이끌어왔던 춘천갑 당협위원장에는 최소 3명 이상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국회에 등원한 노영호 의원을 비롯해 강대규 변호사, 전혜란 변호사 등은 20여 개에 달하는 서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유력하게 거론되던 황상무 전 KBS 앵커와 한중일 전 시의원은 여론을 좀 더 살핀 후 최종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초반에 춘천갑 조직위원장 공모 대상자로 거론됐던 최성현 전 시장 후보와 이상민 전 시의원은 휴식기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원주갑 당협위원장 자리에도 7명이 거론되면서 참 치열하네요. 네, 전병선 전 원주시 의원, 박종수 변호사, 권희중 변호사, 박현신 박사, 이윤섭 전 도의원, 김기철 전 공보실장, 김대천 전 도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 중 4명은 앞서 선거 기간 동안 진행했던 공모 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춘천갑, 원주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5명에서 7명씩 몰리면서 공모 대상인 전국 47곳 중에서 강원도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화 의원은 지난 13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오는 16일까지 운영위를 열어 당협위원장직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서류와 면접 외에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는 경선도 진행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단체 여행 재개로 대형 버스 운행은 늘어났지만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크게 줄었다고요. 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세버스 법규 위반 특별단속 추진 결과 교통사고는 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건보다 8건 줄었습니다. 부상자는 지난해 29명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8명이 발생하는 데 그쳤고 사망자도 지난해에는 1명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0명을 기록했습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7월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남겨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속에 너